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독을 꾹 눌러 구독 중으로 만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38화 하나원 시인의 91번째 시 여가입니다. 먼저 여가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가 하나원 님 모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한식의 소보구름 통곡할 때에 부평 성계원에 진달래 피면 이 세상 울고 온 문둥이는 몫이여 진달래 핏빛 봉우리는 그리움에 엉긴 앵혈 봄마다 피는 옛날의 진달래꽃은 무어질 수 없는 님이 쳐다보는 얼굴 앞날이 없는 문둥이는 돌아서면서 무너지는 가슴에 다시는 배울 수 없는 것은 다신 배울 수 없는 것은 님 모시거든 피어라 진달래꽃. 여러분, 여가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여가라는 시는 1968년 10월 1일 발행된 신시 60년 한국시선 462페이지에 수록된 시로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85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1977년 한국문학 6월호에 수록된 시를 옮긴 것으로서 한국시선에 수록된 시와 일부가 다르다는 것과 오늘 소개하는 시는 한국시선에 발표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말하는 것이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으며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특한 이 시의 제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낙이 여자와 노래 가자를 써서 이별가 또는 송별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진달래꽃은 이른 지역은 3월에 피기 시작하여 늦은 곳은 5월 말까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꽃이라 하겠습니다. 화자는 그 옛날 고향 땅에서 그 영원한 연인 알과 함께 즐겼던 추억을 더듬기 한 시로서 화자는 진달래꽃의 붉은 빛깔이 그리움에 엉긴 앵혈이라고 표현하면서 보고 싶은 알을 그리고 있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연과 행간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님 오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한식의 소복울음 통곡할 때에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4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며 4월 5일이나 6일이 되겠습니다. 청명절과 다음 날이거나 같은 날입니다. 산에 올라가 불에 타 죽었던 중국 계자추의 전설에서 비롯된 명절로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한식이라고 하는데요. 설이나 추석과 같이 절기 제사를 지내며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복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이며 상복의 하나로 위아래를 흰색으로 차려입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흰색은 포목의 원래 바탕색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은 진달래야 내가 사랑하는 이미 오시기 전에는 피지 말고 좀 기다려다오 하는 청이자 바람을 노래한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오라는 것일까요? 이행에서 말하듯이 하얀 상복을 입고 목을 놓아 맘껏 울 준비가 끝나는 한식 때 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득이라는 굴레를 쓰고 산화하신 영혼들이 진달래꽃으로 새로 태어나 오시라는 염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부평 성계원에 진달래 피면 이 세상 울고 온 문둥이는 목 쉬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 지역의 옛 지명이나 여기서는 현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는 지금의 부평가족공원 위쪽에 성계원이란 한센병자 정착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사부는 1962년 5월 그들 중 50여 세대 150여 명의 음성 환자들에게 완치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정동 산 36번지 5만 평의 국유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십정 농장을 만들어 양돈과 양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파랑새, 보리피리 등의 시로 유명한 문둥병 시인 하나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정농장 자치회장을 맡으며 그들의 자활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굿모닝 인천 편집장의 유동현 편집장의 증언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은 진달래 필 무렵이면 인천시 부평의 성계원에 수용된 문둥이들은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대막은 알 길이 없지만 성계원은 서울 경기 일원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을 집단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의하거나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수용되었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운 시인도 수원 세류천에 거주하다가 70여 명 중 일부는 따라오지 않고 70명을 데리고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진달래 핏빛 봉오리는 그리움에 엉긴 앵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의 앵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팔에 깨꼬리의 피로 문신한 자국을 뜻하는데 또한 뜻은 새색시의 첫날 밤의 혈흔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면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달래의 아름다운 주홍빛 봉오리가 마치 깨꼬리가 사랑하는 님을 찾는 애침에서 각혈을 토하낸 핏빛과 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목구멍에서 피를 토했을까요? 아마도 화자의 알에 대한 그리움의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봄마다 피는 옛날의 진달래꽃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연은 아마도 사면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날 알과 함께했던 고향에서의 추억과 문둥병 요양차 함께했던 금강산에서의 달달했던 추억과 일본 유학 시절 1년간 함께 쌓았던 추억들이 진달래꽃과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진행자도 어릴 적 산에서 화전을 부쳐 먹기 위하여 진달래꽃을 한 보구리 따온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화자처럼 가슴 설레는 연인과의 동행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오연을 보겠습니다. 무어질 수 없는 님이 쳐다보는 얼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무어질이라고 하는 시어는 아마 무너지를 잘못 오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연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남보기에 흉측스럽고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삶을 포기하거나 꿈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달래꽃은 화자에게 그러한 상징의 꽃으로 각인된 듯합니다. 그만큼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앞날이 없는 문둥이는 돌아서면서 무너지는 가슴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유견은 화자가 살아오면서 특히 고향 땅 북한에서 월남하여 집도절도 없고 피부치 하나도 없으며 설상가상 사회로부터 경내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겪었겠습니까? 그 글을 통해 보더라도 목숨을 끌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짐작이 갑니다. 그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시련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배울 수 없는 것은, 다신 배울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련은 화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연인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철의 장막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끝내 생사조차 알 수 없이 떠나셨으니 지금쯤은 이 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맘껏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생에서 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8연을 보겠습니다. 님 오시거든 피어라 진달래꽃,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은 문학적 기법으로 수미상관법으로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란 말 그대로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뜻하는데, 일연 일행에서 님 오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했듯이 8연에서 님 오시거든 피어라 진달래꽃, 이렇게 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아 내 임이 오시거든 내 임과 함께 눈호강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며 역설적으로 임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화자는 그 영원한 연인과 진달래꽃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이렇게 여가라는 시까지 탄생시켰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139화는
1977년 6월 한국문학에 수록된 사향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